네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주달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는 좀 제 시장 앞으로 흐름, 제 생각을 S&P 500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다면은,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반도체 섹터, 세미컨덕터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뭐, 기준은 당연히 SOX겠죠? 속셀이 아니라. 요거를 좀 말씀드릴 건데, 왜냐면은 요즘에 주변에서도 그렇고, 방송에 나오는 것도 보면은, 정말 그 레버리지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, 이렇게 SOXX를 보면은 지금 차트가 요만큼 내려와 있죠. 한 20-30% 30%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, 어쨌든 지금 월봉이에요. 이 차트를 놓고 보면은 그래도 상단부에 머물러 있는 모양인데, 이 속스를 보면은, 굉장히 하단부에 있죠, 지금. 그렇다 보니까, 이걸 보고 이제 바닥이 아니냐. 그래서 막 그냥 또 불구덩이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, 물론 뭐 2, 3일 단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어요. 뭐 그거 먹겠다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또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, 어쨌든, 이게 절대, 이렇게 지금 거의 바닥이 아니다. 실제는 이런 모양이다.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항상 주식의 기본은 싸게 잘 사야 된다. 싸게 잘 사서 비쌀 때 뭐 부분 익절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된다.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? 어떤 뉴스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좋은 종목이 좋은 주가가 오면은 그거 사면 된다. 지금 뭐 관세가 어떻게 된다, 뭐 한다, 4월 2일 날 뭐 해방의 날이다, 뭐다.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S&P 500 설명하면서 현재 PE가 몇이고 어느 정도 비싼지를 설명을 드렸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.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비싸면 기다리고. 저희가 지금 2023년 9월인가요? 10월인가? 그때 아주 좋은 종목들 굉장히 싸게 잘 샀죠. 그래서 작년에 제 수익률이 뭐 환차익이나 배당을 다 제외하고 한 22% 정도 작년 수익이 났는데, 그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면 돼요. 근데 이제 문제는 거의 1년 반 정도를 기다렸죠. 1년 반 정도를 기다리고 있는데, 이제 슬슬 때가 올 수도 있고, 뭐, 물론 안 올 수도 있겠죠. 네. 그렇게 기다리면은 됩니다. 그러니까 차분하게, 좋은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. 그래서 SXX는 좋은 가격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, 이 구성 종목들을 이제 보면은, 쭉 이제 탑 10이 있는데,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, 7.96%, 엔비디아, 브로드컴, AMD, 퀄컴, 인텔, KLA, LM 리서치 이렇게 쭉 있는데, 얘들을 이제 옆에 쭉 펼쳐봤어요.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PE가 34, 영업이익이 34. 굉장히 훌륭하죠. 그래서 영업이익 대비 좀 적정 PE를 본다면 한 15에서 20% 정도, 15에서 20% 정도 다운된 가격이 굉장히 적정가고,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훌륭하죠.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한 마찬가지로 15에서 20% 정도. 근데 만약에 같은 퍼센트로 떨어진다면 당연히 엔비디아가 훨씬 훌륭한 그런 이 지표죠.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고,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훌륭한 이런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데, 문제는 PE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8에서 48, 한 60에서 70% 정도가 빠져야 되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답이 없는 애고,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한 20% 정도, 퀄컴 같은 경우에는 20% 정도 PE와 한 15에서 20% 정도, 15에서 20% 정도 다운되면은 적정 주가라고 보여지고, 인텔 같은 경우에는
이거는 완전히 답이 없는, 그냥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종목이고, 이거 살 바에는 삼성전자가 훨씬 나아요. 뭐 물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, 그 KLA 같은 경우도 한 20% 정도, KLA도 지금 PE 28.5 면은 한 20% 정도. 그리고 램 리서치 같은 경우 보면 램 리서치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훌륭해요. 물론 얘도 한 15% 정도 다운되면 적정가로 보여져요. 그리고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한 20%, 25% 정도가 더 빠진다. 그러면 이거는 단독 이 종목 매수로도 굉장히 적합해 보이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요. 그래서 엔비디아가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향후 조금씩 들여다 볼 만한 그런 지금 가격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보이고, 그리고 이 메모리 회사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0일에 영업이익이 19.8이면 한 30% 정도, 326, 18. 사실은 뭐 한 30에서 40%까지 빠지면 이 단독 종목을 사기에는 적정가가 아닐까, 그렇게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 MPW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현재 사기에 또 괜찮은 가격으로 보여져요.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이것만 놓고 보면은 바로 사도 될 만한 그런 현재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, 문제는 얘가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. 뭐 가깝게는 온세미컨덕터,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, 그리고 뭐 일본 회사들, 엄청나게 경쟁이 많은 그런 회사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사실은 이거를 추천드릴까 하고 조금 들여다 봤었어요. 이거 좀 들여다 보다가 이거 경쟁 업체가 너무 많아서 조금 그렇다. 그래서 이거는 주가가 좀 말도 안 되게 좀 싸게 빠지면, 왜냐면 온세미 같은 경우는 PE가 지금 15가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얘도 PE가 물론 향후 여기서 성장률에 대해서는 한 28.9, 29까지도 보고 있어서,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배가 오를 만한 그런 종목으로도 보여지는데, 안전하게 좀 본다면 10 초반 정도의 PE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20%가 빠지면 10 초반대의 PE로 보여지고, 그래서 요 정도 느낌이에요. 요 정도. 그래서 뭐 대략 너무 조금 이런 60에서 70 뭐 답이 없는 애들을 제외하고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20% 느낌 정도, 20% 느낌 정도로 빠지면은 적정가가 아닐까,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SOXX 같은 경우 20% 그 빠진 가격은 150 정도가 적정가로 보여지고, 아주 매수 추천가로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등락폭이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가에서 20% 정도 빠진 그런 금액을 보라고 말씀드렸죠, 항상. 근데 이제 조금 괜찮은 아주 훌륭한 그런 종목, 또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대략 한 10% 적정가에서 10% 정도만 다운된 금액을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금액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좋은 은행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10%만 다운된 금액이 와도 굉장히 좋은 금액이니까 그때 사면 된다. 그게 이제 23년도 10월이었죠. 그래서 SOXX 같은 경우도 비록 테크주지만 이제 10% 정도 다운된 금액을 본다면 한 130 초반 정도가
아주 매수 추천가다. 130한 2 정도? 요 정도가 굉장히 매수 추천가다. 네, 그렇게 지금 보여져요. 적정 주가를 따졌을 때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SXL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곱하기 3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SXX가 20%가 빠지면 3배를 하면 마이너스 60%죠. 그러면 무려 6.5예요. 6.5. 물론 이게 이제 좀 길게 횡보하면서 간다 하면은 6.5보다 더 빠져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매수 추천가 30%를 적용하면은 90%가 빠져야 되는 금액이에요. 그래서 90%가 빠져야 되는 금액이면은 너무 무서운 숫자가 나올까봐 지금 안 해놨는데, 이 나와요. 2.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정 주가에 비춰서 SXL을 보면은 요 정도의 무서운 숫자가 찍힙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사서 만에 하나 제 말대로 된다면 마이너스 몇 프로다? 그냥 반토막이다. 반토막도 더 나죠. 만약에 90%가 빠진다? 그냥 지옥을 가는 거죠. 그럼 만약 90% 빠지면 거기서 레버리지 사면 되지 않냐? 뭐 그러면 됩니다. 그러면 돼요. 근데 일단 지금 그게 아니니까.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. 그렇게 보여져요. 뭐 물론 뭐 오늘 내일 뭐 2, 3일 막 또 이렇게 확 오를 수 있겠죠. 막 40% 이렇게. 그거는 가지고 이 지금 얘기에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고, 항상 하락장에서도 22년도 하락장에서 이제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제가 1년 내내 숏을 쳤는데, 그런 1년 내내 하락장에서도 중간중간 SXL이 뭐 7, 80% 이렇게 한 번씩 올라요. 올랐다가 다시 쭉 빠지고 또 그만큼 올랐다가 또 쭉 빠지고.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지금 바닥인 것 같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착살이 나는 수가 있으니까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보는 반도체 섹터는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걸 뭐 SXL의 요금에 기다리시라, 요걸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한 게 아니고, 지금 SX가 요 정도 금액이 오면은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다. 요걸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방송에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.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종목은 캐터필러라든지 그리고 몇 가지 종목들이 쭉 있는데, 지금 요거는 이제 다음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,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지금 적정 주가에 왔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수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, 이제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적정가에서 한 10% 정도 다운된 금액부터 들어가야 된다. 그게 이제 300이죠. 295에서 한 300 정도.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다른 몇 개 애들도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근데 잘 안 와서 그렇지. 네, 그래서 오늘은 좀 반도체 섹터 언급해드렸고, 다음 시간에는 좀 제가 기다리는 애들, 왜냐면은 좀 비스무리한 숫자라도 와야지 방송에서 좀 언급을 드릴 텐데, 미리 말씀드렸다가 난 그냥 빨리 사야지 이런 마음이 또 들기 십상이거든요. 그날 뭐 2%가 빠지든 3%가 빠지든 이런 모습을 또 보면은 일시적인 충동에 또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까봐 조금 미루곤 있는데, 뭐 다음 영상에 요것들과 그리고 또 다른 생각하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차분한 마음으로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